안녕하세요. 보는 곳이 즐거운 남자 시즐입니다. 청보리 축제에 맞춰서 이번에 전북 고창으로 투어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고창에 대해서 몰랐던 게 참 많았는데 그래서 더욱 즐겁고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인 고창 읍성입니다. 입장료는 3,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고창에서는 현금처럼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이용했고요. 고창 읍성은 읍성이지만 고창의 방장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입니다. 백제시대 이 지역의 지명이 모양불이었고 그 유래로 모양산성으로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간읍성, 해미읍성과 더불어 원형이 유지된 3개의 읍성 중 하나입니다. 성벽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다듬어 쌓아 올려 있고 돌 위에 오랜 시간이 덧칠해져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멋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막루에는 펄럭이는 깃발이 성곽과 더불어 요새로서의 유형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답성놀이가 대표적으로 전해오는 이곳은 한 바퀴 도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애군을 쫓아내고 건강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세시 풍속이 현재에도 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안의 맹종 중립이라는 대나무 숲이 유명하다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소나무 숲이 나오는데 연신 감탄을 불렀고 소나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기와 수령이 아주 멋졌습니다. 강원도 소나무를 장송이라 부르고 정읍을 비롯해 이곳 남도 소나무를 조경수라 부르는 이유가 이래서지 싶습니다. 5월에 죽순이 자란다 하더니 정말 어마무시하게 자라고 있었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 대나무는 여느 대나무보다 더 크고 굵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재미와 함께 맑은 공기, 적당한 습도로 쾌적한 기온 속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았고요. 움직이기 싫었는데 모기가 발목을 물어서 부득이 이동하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이면 이곳에서 레이저 아트쇼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성문을 나오면 고창 판소리 박물관이 나란히 있습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모처럼 박물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보면서 판소리도 따라 불러보고 장단에 맞춰 북도 치고 득음 공간에서 소리도 질러보았고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읍성을 방문한다면 이것도 놓치지 마시라 알려드립니다.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청보리밭으로 유명하지만 드라마 도깨비로 더 유명해진 학원농장입니다. 드라마 촬영은 메밀꽃이 피어있는 가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벌써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 드라마를 재작년에 보았기에 아직도 잔향이 깊게 남아있습니다. 작년 가을 자전거 라이딩을 입문하면서 청보리밭 사이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상상을 했었고 오늘 그 상상을 실현해보고자 고창을 찾았습니다. 막상 와보니 현실은 자전거를 타는 게 맞지 않아 자전거는 길가에 세워두고 보리밭 사이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은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등 많이도 찍어드렸고 어느 분은 고맙다고 이곳에서 구매한 빵도 나눠주셨고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사진이 모두 이쁘게 나와 촬영하면서 저 역시 즐거웠고요. 이처럼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30만 평 크기의 끝없이 이어지는 보리밭은 초록의 낙원이었습니다. 유선형으로 조성된 사이길을 걷다 보면 은은히 들리는 음악과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보리밭과 그 끝자락에 걸터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바람에 흐트러지는 청보리의 초록 물결도 인상적이었고 그 초록 물결을 타고 오는 바람에는 치유와 행복이 실려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밭 사이길로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환히 웃고 있었고 저 역시 피로와 도심 속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창읍의 옛 이름이 모양현입니다. 모는 보리를 상징하고 양은 넓은 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모양현은 넓은 들의 보리 마을이 됩니다. 이 지역이 예로부터 보리 농사가 잘 되었던 곳이었나 봅니다. 혁원 농장은 1960년대 야산 10만 평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고 시대에 따라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다 현 CEO인 진영호 대표가 2세 경영을 시작하며 경관농업을 도입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생소한 경관농업이란 재배하여 수확으로 얻는 수입보다는 재배 당시의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그 덕에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농촌 수익은 관광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곳 농장에서 시작된 경관농업은 주변 농가에도 널리 퍼져 이제 고창은 아름다운 관광 농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진 대표님과 이곳 농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진심 리스펙입니다. 올해 21번째인 청보리 축제를 다녀왔고 가을에는 도깨비 장면 같은 메밀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축제도 있으니 언제 찾아도 좋은 곳입니다. 이번 코스는 현지 분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다녀온 웅곡 람사르 습지입니다.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풍경도 보고 탐방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호숫길을 돌아도 보았습니다. 극히 일부만 보아서 아쉬움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숲길을 걷는 동안 다양한 초록을 만났고 감각이 무딘 제가 신선한 공기와 적정한 습도로 피부와 심신이 케어받는 체감을 했으니 어느 정도 청정 지역인지 아시겠죠? 람사르 습지인 만큼 이곳의 물새의 소리를 놓칠 순 없죠. 한켠에 숲과 연계된 데크길을 따라가니 여러 종류의 새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흔한 까치, 까마귀 소리 아니고요. 그곳을 지나면 바로 세계 최대 고인돌이 있습니다. 기념삼아 안아보았습니다. 포장된 길이 끝나고 이어지는 비포장도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안내글이 있습니다. 웅곡 저수지는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준 인공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던 분들은 이주하고 떠나고 난 뒤 남겨진 논밭은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마치 비무장지대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자연에 맡긴 이곳은 생명이 넘치는 습지가 되어 동식물의 낙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생태지리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해 람사르 협약에 의해 세계 람사르 습지에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생태공원은 힐링과 탐험의 공간이자
교육과 놀이의 장소로 잘 꾸며져 있고 관리되고 있어 고창 분들이 자랑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욕심 많은 저는 이 좋은 곳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습지 탐험도 하고 싶고 고인돌 유적지도 안내받으며 듣고 싶은데 결국 다음 목적지를 가야 해서 이렇게 점만 찍고 이동했습니다. 90호 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에 뛰어다녀도 발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모래층과 완만한 경사를 가진 해수욕장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는데 저는 보질 못했네요. 90호 해수욕장과 동호 해수욕장의 거리는 10km로 해변과 해변 사이에 황금빛 모래가 이어져 있어 이 길을 명사십리길이라고 합니다. 해안도로 그것도 외길에서 길을 실수한 덕에 명사십리를 볼 수 있었는데 별다른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캠핑족의 성지라는 동호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성지가 된 이유는 아마도 바다 바로 앞까지 주차와 캠핑이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변함없는 갈매기의 새우깡 사랑도 확인했었고요. 자전거로 캠핑하며 여행 중인 외국인 친구를 만나 반갑게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지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캠핑하며 라이딩하는 외국인을 종종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소 신기해 보이더니 이제는 그들을 보면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갯벌 이동용 트럭입니다. 경운기로 갯벌을 오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곳은 트럭을 이용합니다. 갯벌에 바퀴가 안 빠진다니 보면서도 신기합니다. 바닷길을 따라 반원형의 제방이 여러 개 보여 호기심에 살펴보았는데 제방 한켠에 수문이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 용도가 궁금했습니다. 가는 길에 염전을 보고서야 소금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바닷물을 가두는 젖소 역할을 하는 제방임을 알았습니다. 고창은 유네스코 유산이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임을 이번 여행을 통해 알았습니다. 고창 갯벌 역시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존지역으로 세계 5대 갯벌 중 한 곳입니다. 갯벌뿐 아니라 이 땅의 흙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느꼈는데 닭고랑을 갈아엎어 드러난 붉은색 황토는 유난히 좋아 보이고 여느 흙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갯벌 생태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좋았습니다. 이런 익숙치 않은 풍경을 본다는 건, 그로 인해 색다른 감성을 느낀다는 건 여행의 묘미지 싶습니다. 처음으로 갓길이 없는 공도의 터널을 지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터널은 보이는 곳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요철이 있는 방지턱에 엉덩이를 떼지 않아 그만. 선운사 일주문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훌쩍 넘어 사찰내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선운사는 사찰뿐 아니라 도서람에 이르는 길조차 아름다운 곳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땐 가을이었고 그 당시 입구 도랑에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아름답고 운치가 있던지 그때의 첫 인상이 남아서인가요? 가을과 다른 계절인 봄이지만 도랑은 여전히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니 데크길도 생기고 입장료도 안 받고 더 좋아졌네요. 초록 한 가지 색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으니 봄은 세계 마법사입니다. 참 좋은 5월이고 참 좋은 고창이었습니다.